대변인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 측의 유성엽 경선대책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지금까지의 당내 최근 상황에 대한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당을 사당화하는 경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경선 룰과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을 사당화하는 경선 불공정 행위가 국민의당 안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입니다. 3월 7일 국민의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는 발대식을 가지면서 2부 순서로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토크 콘서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3월 8일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당 산하 공조직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서울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더불어 안철수 전 대표의 기조 발제 순서를 넣었습니다. 도당 여성위원회와 국민정책연구원은 모두 당의 공적 기구입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처럼 특정 후보에게만 독점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은 당이 사당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경선 룰이 정해지기도 전에 지역 특보들에게 당원 및 국민광장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문건을 배포하면서 해당 문건에 각 시도당 위원장님은 총괄 특보단장입니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시도당 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총괄 특보단장을 역할을 맡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에게 구두 경고를 받고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 측이 공정한 경선을 치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당 지도부의 엄정한 지도와 감독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경선 룰과 관련해서 오늘 특히 이제 기자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론조사와 여론조사의 변형인 공론조사를 각각 30%씩이나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선 룰 협상에서 이루어진 현장 투표에 대한 합의마저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만으로 투표권을 부여해서 투표하는 현장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합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제1차 경선 룰 협상에서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모바일 투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현장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적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자 현장 투표 40%, 공론조사 30%, 여론조사 30%로 경선을 하자는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두 방안 모두 현장 투표를 포함하는 것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인들을 통한 협상이 종료된 지금에 와서 선관위 위탁을 근거로 현장 투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협상 과정에서 대리인들은 가급적 선관위 경선 위탁을 위해서 노력하되 당이 마련한 경선 방식이 선관위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위탁이 어려울 때는 선관위 위탁에 매달리지 않는다라고 합의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선관위가 제시한 날짜 기준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선관위 위탁이 불가능하다는데 암묵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경선 위탁과 관련된 선관위의 날짜 기준은 위탁 신청일로부터 한 달 후부터 가능하고 후보 등록 20일 전까지는 끝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이 2월 23일 날 경선 위탁 신청을 했고요. 대선 일자가 헌재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 5월 9일 또는 10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위탁 가능한 날짜는 3월 25일이나 26일 이틀에 불과합니다. 자, 의미 있는 경선을 실시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날짜 기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선관위 위탁을 내세워서 현장 투표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현장 투표 없이 여론조사로만 경선을 실시하겠다는 속내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100% 현장 투표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 20%의 수기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수기 배심원제는 사전에 모집한 배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후보자 간 토론을 참관하고 그 장소에서 투표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전화를 이용한 조사 형식의 경선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손학규 전 대표 측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국민의당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쾌변인 양념 꽉 잡고 있죠. 국민의당은 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쩐당. 국민만을 생각하나? 국민의당. 근데 국민의당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경선 룰을 못 정했고요. 또 다시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내부에서는 8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결국 3월 내에 후보 확정은 물 건너간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가? 지금 뭐 그 지도부가 중재했는데도 합의가 실패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는 현장 투표 40, 여론조사 30, 공론조사 30 이렇게 내세우고 있었고 손학규 전 대표 측에서는 현장 80에 그 배심원 투표제로 해서 20을 가자. 네, 수기 배심원. 근데 보면 그 배심원 공론조사라는 걸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정확하게 못 집어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그럴듯한 꼼수예요, 사실상. 뭔데요? 보면은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바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더민주에서도 모바일 투표 방식은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 투표라는 건 사실 누구나 개인정보와 핸드폰만 있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1인 1투표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론조사라는 것의 특성상 뭐 사실 여론조사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거는 또 지난 4.13 총선 때도 밝혀진 바가 있었고 그렇죠. 국민들이 누가 요새 여론조사 믿습니까? 참고문 용이지 참고요. 네, 국민 2명 중에 1명은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요. 네. 근데 이 공론조사는 한마디로 그 둘을 합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안철수가 이걸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아무래도 모바일에서는 자기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없죠, 놓치지 않는 인지도 거겠죠. 1위니까. 네. 그 당에서는. 근데 그 왜 굳이 모바일로 투표를 하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게 거죠.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자기는 모바일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손학규는 모바일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어찌 보면은 뭐 그게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한다라는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모든 경선 룰 싸움은 지한테 유리한 거를 밀어붙이기 위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재하려고 거기 경선팀 중에 이용호 의원이 그럼 네. 여론조사 25, 현장 투표 75를 하자. 네. 둘 다 싫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당 여전히 국물당. 천정배는 떨어져 나갔나 근데? 몰라요? 배 타러 갔나? 천정에 배 타러 갔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거를 가지고 경선 룰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민의당 경선에 정말 대중들의 관심이 없어요. 완전 아웃 오브 없어요. 안중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안물안궁. 경선 룰은 빨리 통과시키고 경선 지금 그 레이스로 들어가서 흥행을 생각하는 것이 두 분 다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거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싸우는 모습만 계속 보이는 거는 결국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아니 행위밖에 안 될 것 안철수는 같은데. 자기가 여기서 인지도 1위면 다 받고 하지. 이 친한 패권주의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설 대표님 그 얘기 하셨는데 네. 사실 이번에 왜 경선 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정말 깔끔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문 전 대표가 다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문 전 대표가 1위니까. 네, 웬만한 거 다 어. 수용하고 넘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잡음 없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서 잘 하고 있잖아요. 좀 배워야 될 것 제가 같아요. 봤을 때 네. 국민의당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주밖에 없습니다. 이용주 한번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말씀 해주시죠. 후보 김대중 대통령님 아니에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조금 더 힘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예,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입니다. 이용주. 자, 이용주. 잠시만요. 제가 좀 지금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 할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 손학규 후보는 당장 경선룰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그 당장에서 지금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에서 자 이용주. 증인 지금 경선률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달라졌는데 지금 증인!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증인 목소리만 커졌어요. 아니 증인 좀 달라. 디테일하게 달라. 여론조사냐? 아 이거 뭐야 이거? 나 이제 나도 헷갈리잖아. 네, 어쨌든 네. 국민의당 시간이 항상 저희 방송에서도 맥이 빠지네요. 네. 뭔가 관심이 없어. 우리 맞습니다. 스스로가 관심이 없고 뭔가 들어도 뭐 재밌는 얘기도 별로 없고. 하필 제가 또 국민의당을 맡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친한 패권주의 개나 네. 줘버리십시오. 네. 자,